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어, 일단은 어제 미국 시장이 이제 대통령의 날 휴장으로 인해서 장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유럽 시장이 소폭 이제 관망 심리가 짙은 혼조세로 좀 마감을 했었는데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뭐 증시 흐름상에서 뭐 특별한 이슈라든지 이벤트는 없는 가운데 뭐 이번 주에 있을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라든지 FOMC 의사록 공개라든지 이런 굵직굵직한 일정을 앞두고 또한 국내 증시는 다음 주 주말에 이번 주 주말에 있을 저 PBR 관련된 이 시장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발표를 앞두고 시장이 아주 다이나믹하게 좀 움직이는 흐름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흐름이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요. 시장 자체는 이제 전형적으로 최근 보면은 저 PBR 종목군들 상승하면 코스닥 좀 주춤하고 또 코스피가 빠지면 코스닥이 올라가는 등 양시장의 시소 현상을 좀 보여주는데요. 지금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제 밸류 관련된 이 이벤트에 의해서 주 후반 정도에나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줄 알았는데 조금 빠르게 좀 차익 매물이 나오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드네요. 또한 미국 시장도 오늘 열릴 텐데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현 위치에서 막 치고 가기보다는 관망 심리가 좀 짙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듭니다. 자지간 오늘 시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PBR 대 코스닥 시소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코스피가 빠지면 코스닥이 올라가고 코스닥이 빠지면 코스피가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양 시장 다 뭐 코스닥 기준에서 분명히 상승 종목 수 지수는 상승하는데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그런 흐름 속에서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돈들이 너무 일방적으로 쏠리면서 가는 흐름이 굉장히 많은 거죠. 최근 코스닥 거래 대금이 매일같이 10조를 돌파하면서 각각의 종목군들의 흐름들은 나쁘지 않은데 이게 이제 정말 무섭게 고점을 만들어가면서 가는 종목군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참 좋으면서도 어려운 것 같다라는 느낌도 많이 드는 부분입니다. 오늘 어제 이제 급락을 했다가 뭐 어찌어찌 반등을 좀 보였던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신성 델타테크의 이 퀀텀 에너지 일부 지분 투자를 좀 지난달 20일 날 했다라고 하니까 거기에다 재료를 붙여넣고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매수에 의해서 상한가까지 들어가는 이 광폭적인 흐름 그리고 전에 엔캠의 이 정지를 앞두고 솔브레인 홀딩스 상한가를 몰아붙이는 이 흐름을 보면서 말 그대로 고점은 신도 모르나 이젠 제가 볼 때는 정말 무서워 보인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내일의 시장은 전체적으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둔 관망 심리가 짙을 걸로 예상이 되는 시장인데 최근 시장의 트렌드 여러분들 아십니까? 거의 뭐 이틀에 한 번씩 시장에 새로운 이슈가 자꾸 생깁니다. 뭐 하루 건너서 새로운 이슈가 나오고요. 뭐 자고 일어나면 또 새로운 이슈가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말 그대로 시장에서 그냥 추세적으로 그냥 가는 거는 저 PBR 종목과 다른 말로 하면 아주 초고퍼 종목군들의 화려한 끝모를 종목 장세 속에 시장이 움직이는 듯한 흐름이고 매일같이 새로운 이슈에 의해서 그러한 종목군들 고점에 추격 매수하면서 고점 올려가고 추격 매수해서 따라붙고 하는 부분만 어찌어찌 돈을 좀 잘 벌 수 있지 안 그렇다면은 쉬운 장세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종목군들의 순환이 좀 약하다는 부분이 그런 부분에서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경험이 좀 어느 정도 있고 혹은
단기적으로 이제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군들은 언제 하락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손절이라든지 기준을 명확하게 지켜서 대응하면은 충분히 볼 수는 있겠지만 모두가 그게 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가급적으로 이 윗구간에서 종목군들은 특히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아는 후배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제 과거에 이제 작년이죠 모임에서 엔캠 이야기를 하고 그냥 좀 다들 사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주식을 안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엔캠 사면 안 되냐고 주변에서 너무 좋다고 이거 사야 된다고 대박이라고 그런 말을 했다라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꼭 그런 거죠. 이제 주식을 안 하는 사람들도 이제 다 아는구나. 아, 여기까지 왔구나. 또한 주식의 고점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 확인을 하는데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정지를 맞고 한 번 더 상승하면은 하락할 때 이 하락의 깊이가 굉장히 크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항상 주의를 하셔서 매매를 하더라도 딱 기준가 정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어제 외국인들이 1조 가까이 선물을 매수한 데 반해 오늘은 한 6천억 6,500억 정도 선물 매도가 좀 나왔었고 장중에 현물 매도가 좀 있었는데 장 후반 때 들면서 외국인들이 다시 현물을 사들이는 모습 속에서 일부 코스피 종목군들 반등하면서 좀 마무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 기준에서는 뭐 외국인들이 마찬가지로 오후장 들어서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를 사들이고 2차 전지 종목군들을 좀 사오는 모습 속에서 지수는 잘 반등이 됐는데 보시다시피 하락 종목 수가 양시장 다 많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뭐 중소형주들이 그렇게 뚜렷하게 잘 가고 그런 시장은 아니었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전일 미증시 휴장인 가운데 유럽 혼조세, 글로벌 매크로 큰 이슈 없는 상태 마무리됐고 대외 변수는 크게 영향을 주는 시장은 아니었다. 지금의 시장은 정부의 밸류업 등에 업은 저 PBR, 코스피 대형주들의 장세와 코스닥의 말 그대로 초고퍼 종목들의 장세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저 PBR은 외국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오르고 내리고를 하고 있고 코스닥의 경우 초고퍼주들의 화려한 신고가 행진이 정말 무섭게까지 하는데 금일 주식을 아까도 말했듯이 안 하는 사람이 전화가 와서 대박이라고 한다면 참 조심해야 된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까지 급등한 저 PBR 주 후반 정도 책 매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으나 금부터 나오기 시작한 것으로 생각이 들며 예를 들어서 지금 상태에서 반등을 했을 때 매도로 대응하는 게 저는 낫다. 내가 밑에서 싸게 사서 굉장히 길게 끌고 가겠다 생각했다면 말이 달라지겠지만은 단기로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매도해야죠. 매도하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보여주고 그 이후에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이 나오고 배당락이 나온 다음에는 제가 볼 때는 코스피 레버리지를 그 이후에 보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괜찮지 않을까. 왜? 들어온 돈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하락을 만드는 거는 파생 시장에서 단기 이제 하방 배팅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선물 시장의 해지로 수익을 내놓고 현물은 그대로 들고 있는 상태에서 끄집어 올릴 수도 있어요. 굉장히 빠르게. 그래서 코스피 레버리지를 그 이후에 공략하는 전략으로 시장을 바라보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고요. 코스닥 시장의 경우 금일 지수의 상승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최근 HLB의 시총도 비대해지고 엔캠의 시총도 많이 커졌죠. 엔캠이 시총 4위고 HLB가 3위인데 4위와 3위가 합쳐가지고 지금 이제 한 17조, 18조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시총을 넘었죠.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좀 빠져도 이들 종목이 올라가면 지수가 이제는 움직여버리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에코프로 BM도 4%대 그 외 종목군들 10% 뭐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지수의 영향력이 상당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전액 후발주들까지 초급등이 나왔습니다. 초전도체는 말할 것도 없이요. 정말 단기 매매의 욕구를 폭발시키는 그런 장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이를 제외하고 시장을 보면 시장에 새로 생긴 이슈 쪽에 수급이 있었는데 소라 AI 관련해서 어제 키네마스터를 저는 상따를 좀 해서 넘어왔었는데요. 뭐 회원님들한테도 이제 키네마스터 그 상품좀 잡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상따라는 게 이게 일반
일반적으로 이제 잘 안 되죠. 상따라는 게 일반적으로 잘 안 되는데 시가에 그냥 전략 매도를 하고 났더니 종목을 좀 잡기가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후 이제 종목 못 봤는데 와일의 이노 대비 후발로 완전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중국 시장에서는 이 오늘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이 전부 상한가에 수십 개가 들어가는 모습, 수십 개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키네마스터 2현상, 이노뎁 정도까지 엮여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상 이게 직접적으로 엮인 건 아니겠지만은 오늘 밤 그래도 이 임팩트가 미국 시장에서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까지 뭐 급등을 하게 되면 종목군들을 정리하고 이 이슈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추후 봐봐야 되겠죠. 미국에서 코멘트가 나올 테니까요. 왜? 미국에서 발생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이를 제외하면 아침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MUF 즉 SK 하이닉스 방식을 도입한다라는 것으로 저는 이제 그냥 TSV 공법에 이제 소재를 SK 하이닉스가 하는 걸로 쓰겠다라고 정도 생각을 해서 관련 종목군들을 딱히 찾지는 못했어요. 근데 인텍플러스가 좀 엮이면서 급등을 했던 걸로 좀 보여주고요. SK 하이닉스가 이제 HBM3E를 3월부터 공급을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YCM이 지금 시간가의 상한가를 들어간 거는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이슈가 좀 있지 않을까. YCM 같은 경우가 이제 유리기판에 들어가는 이 코팅 소재 종목인데 이 반도체에 또 엮어가지고 시외 상을 좀 보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간의 상한가긴 하지만은 내일 시가 고가 흐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마땅히 지금 엮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종목군들이 마땅히 잘 엮이는 흐름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기존의 종목군들 그러니까 기존의 HBM 대장이라든지 기존의 종목군들은 왜 움직이지 못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건방심지가 두드러져서 그런다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전액 2차 전지 뭐 종목군들 엔캠은 이제 내일 정지죠. 정지를 앞둔 구간에서 또 추가 급등을 하고 솔브레인 홀딩스가 호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제 이 사업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 이 호실적이 어디에서 이렇게 나왔는지 정확하게 이제 판가름은 잘 나지는 않습니다. 지난 1, 2분기 때 솔브레인의 전액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던 적이 좀 있었는데 그런 것들 뭐 다 포함해서 1200억의 실적 발표가 오늘의 주가의 상승을 좀 이끌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최근에 TCC 스틸 4680 배터리 관련된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신고가 영역에 들어왔고 코스모 신소재가 이제 수급이 붙어가는데 딱 핵심이 있는 종목군들만 지금 골라서 다 끄집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 위주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내일 본다면 코스모 신소재, TCC 스틸 여기서 신고가를 뚫고 완전히 날아가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최근 시장 같은 경우 지금 신고가 박스권 돌파하는 종목군들이 너무 뜨겁게 가니까 봐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약바이오 기준에서 HLB가 오늘도 급등하면서 시간 외에 거의 역사상 신고가 구간을 지금 터치하려고 올라왔는데요. 거래대금도 나쁘지 않고 내 시가의 거래가 많이 터진 이후 시가를 돌파하면서 혹은 프로그램 매수가 엄청나게 들어온 상태에서 뚫어버린다면 얘도 단계에 올라가 버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시장이 그러한 시장 광기의 시장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성이 있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회원님들하고 이제 브리핑에서 유한양행 오스코텍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부터는 살 때다. 지난주 19일 날 타그리소 병용 요법이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한양행 렉자라와 리브리반트의 병용요법도 12월 21일 날 FDA에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2월 22일 날 프라이어리티 리뷰가 나옵니다. 우선 심사에 대한 리뷰가 나오죠. 우선 심사권을 획득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단계 좀 올라가냐 마냐 정도 될 텐데요. 획득하지 못하더라도 존슨앤존슨이 우선 심사권을 살 수 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게
프라이오리티로 넘어가게 되면 타임 테이블이 짧아지죠. 8월에서 6월로 당겨질 수 있기 때문에 넥스트 HLB를 꿈꿔볼 수도 있는 글로벌 브렉퍼스트 신약의 탄생을 알릴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보고요. 중기적 관점에서 모아가도 될 종목이다 생각이 드네요. 자, 그 외에 AI 관련해서 SP 소프트가 최근에 3거래일 동안 뭐 5천억, 6천억, 7천억 거래 대금을 터트리면 좀 올라왔는데 일단 뭐 이거는 신규주라서 지지 구간을 명확하게 정해서 보는 거는 저는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하락이 멈추면 내일 이음봉 아래꼬리 잡는 매매 정도 할 것 같습니다. 뭐 종목을 끌고 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래꼬리를 잡을 건데 급락을 세게 하면 한번 해볼만 할 것 같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시간에 오늘 종목군들이 또 굉장히 좀 많이 움직이는데 최근에 시간에 이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터져요. 시장의 특징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시간 외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터진다. 시간의 매매가 엄청 활발한 거죠. 100억씩 막 터져버리니까 100억, 120억 이런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최근에는 더 이런 게 많은 흐름인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QRT가 장 막판에 급하게 끌어올렸었는데 시간에 4.2%가 떨어졌습니다. 급하게 올린 쪽이 기관이기 때문에 내일 급락했을 때 다시 끄집어 올리는 것도 기관이 될 수도 있어서 오히려 시외 급락한 QRT는 한번 볼 필요는 있겠다 정도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는 지금 삼성전자 단독 기사가 하나 좀 올라온 게 이제 거의 장 끝날 때 올라온 거라 거의 장 끝날 때 이제 삼성 AI 두뇌 직접 만든다 인간 수중 인공지능 칩 개발팀 신설이다. 이게 뭐냐면 뉴로모틱이죠. 뉴로모픽인데요. 뉴로모픽 관련해서 이제 지난번에 네페스 아크가 좀 급등을 했었는데 네페스 아크 정도는 같이 엮어서 봐볼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뭐 지수는 딱히 볼 필요가 없어서 지수는 안 보고요. 현 구간에서. 자, 강세를 보였던 현대차 어제 이제 그런 말씀 드렸죠. 이런 대형주들은요. 이런 의미 있는 11선이라든지 5일선 즉 11선에서 반등을 하게 되면 이런 구간에 깨지면 그 다음에는 21선에서 만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런 이평선이 밀집되어 있는 구간이 깨졌을 때는 특히 주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특히 주의를 하고 봐야 되고 일정이 지금 앞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체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대부분의 이런 강세를 보였던 종목군들이 좀 밀리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더 갈지는 네, 외국인들의 시장 수급에 여전히 달려있는 흐름이라고 좀 보여지고 엔캠부터 하나하나 보죠. 2차전지 관련해서 엔캠 정말 무서울 정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일 뭐 정지가 확정이 됐나? 엔캠 정지 예고였는데 올라왔으면 아마 정지겠죠. 추가적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게 지금 올라가고 있고 공시는 내일 정지라고는 안 나오네요. 정지라고 나와야 되는데 투자 위험 단계로 넘어가는 거 아닌가? (19일) 종가 대비 40% 정지 안 될 수도 있겠네. 엔캠이 정지가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정지 공시가 안 나온 걸 보면은. 그래서 엔캠이 아주 무섭게 올라가고 있고 솔브레인 뒤에 추격하면서 솔브레인도 지금 100%가 올라오고 동화 기업 덕산 테코 피아까지 정말 이런 종목군 전액 종목군들 지금 폭발적으로 올라가 버리는 것 같습니다. 뭐 이슈를 이제 굉장히 뭐 땡겨서 지금 올라오는데 조금 많이 앞서가는 흐름이 분명하다. 이제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반면에 이제 에코프로 BM은 과거에 이제 이렇게 급등한 이후에 엄청나게 올라갔죠. 엄청나게 올라간 이후에 조정을 받고
다시 2차 파동을 거쳐서 내려와서 횡보성 박스권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올라가더라도 이 122평선에서는 강력한 저항을 받기 때문에 이거를 강하게 뚫지 못한 이상 지수가 이걸 못 뚫으면은 더 이상은 코스닥이 올라가긴 어렵겠죠. 대신 에코프로 BM이 다시 위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을 때 코스닥이 굉장히 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의료 AI 쪽 잠깐 좀 보면요. 뭐 인성 정보라든지 종목군들 이제 단기 과열 예고, 지정 예고가 아마 들어갈 건데요. 지금 상거래일 용석 굉장히 강하게 올라온 상태에서 오늘 좀 올랐죠. 그런 부분이 단기 과열 지정 예고라 좀 밀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이런 종목군들은 종배로 좀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만약에 밀렸을 때 이슈가 살아있다면은 뭐 당일 데이 트레이딩 정도 안에서 좀 봐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케어랩스도 마찬가지 관점이고요. 일단 강하게 이연상을 갔기 때문에 급하게 떨어져서 이슈가 끝나지 않는다면 이런 눌림에서 한 차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쪽은 많이 밀리면은 봐볼 생각을 좀 가지고 보고 있고요. 많이 밀리면 자, 그 밖에 이제 그 소라 AI 관련해서 최근에 올라왔던 키네마스터가 이연상을 좀 가는데, 어제 이거를 이제 저도 상한가 이때 못 사서 좀 걸어놨더니 이 구간에서 체결이 됐더라고요. 딱 그냥 보통 이렇게 상따 걸어놓을 때는 보통 이렇게 겁니다. 여기에다 라인을 걸어서 뭐 이런 구간에다가 일부 걸어놓죠. 상에다가는 안 거는데 깨지면 사야지 하고 하면 이런 구간에다가 좀 걸어놓는데, 여기서 잡혀가지고 일단 뭐 시가의 전략 매도를 했더니 또 폭등을 하는 흐름 속에 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일단 또 이연상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운 부분까지 좀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개별 테마인데,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임팩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강했다라고 보여주고, 이노 대비 좀 따라 올라갔었죠. 이노 대비 좀 따라갔고, 시가부터 저도 이 정도로 올라가 버릴 줄 몰랐어요. 하니까 벌써 이제 거의 뭐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왔길래 뭐 매매는 좀 못했었고요. 이런 구간에서 좀 샀으면은 좀 좋았을 텐데, 여기까지 좀 내려오기를 좀 기다리다가 매수는 못했었고, 시간 외 마이너스권에서 좀 일부 들어갔네요. 시간에 마이너스권이니까 뭐 밑에 아래권에서 좀 들어가서 시간 외에서 조금 잡아가지고 넘어가고 있고, 얘는 사고 싶었는데 사지를 못했던 종목이라 시간에서 일부 매수를 해서 좀 넘어갑니다. 많이는 사지는 못했고요. 자, 그리고 반도체 기준에서 이 아침에 시그네틱스가 삼성전자 뭐 MUF로 좀 엮이면서 좀 올라갔었는데, 사실 MUF가 이런 쪽으로 엮이는지를 파악이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매매 좀 못했었고요. 인텍플러스가 거래 대금을 상당히 많이 터트리면서 어찌 보면은 바닥권에 처음으로 최대 거래량이 터지면 좀 올라왔다라는 거는 인정해 주고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내일 뭐 한 3일선이라든지 이런 박스권을 돌파한 라인 기준에서 뭐 34,000원이라든지 이런 구간이 내려온다면 좀 봐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텍 플러스 한번 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기준에서 이제 인텍 플러스 좀 봐보고, 그 다음에 YC캠이 일단 시간 외에 좀 상한가에 좀 들어갔는데, 이때 주가를 끌어올렸던 거는 사실 유리기판으로 강하게 올라왔었고 시장에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나왔던 기사 내용들은 사실 삼성전자의 팩신 방식에 업그레이드를 할 것이다 라는 뭐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유리기판 쪽으로 많이 넘어간다 라는 내용들이 있었었는데, 시간 외에서 좀 올라가는 부분을 좀 보면서 약간 좀 시간 외 트렌드하고는 좀 맞지는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일단 고용하고 같이 올라왔는데 내일 지켜는 봐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TCC 스틸 고점 돌파가 오늘 좀 나왔습니다. 뭐 엊그저께 어제도 고가 돌파하는 흐름
보면서 매매를 할까 말까 하다가 좀 못했었는데요. 오늘은 고점 돌파 흐름이 나와서 돌파로 살짝 돌파로 살짝 매매해서 약하게 1% 정도 뛰기 정도 하고 마무리를 좀 지었었는데요. 일단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눌림이 어떻게 나오는지 정도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이 힘에 의해서 그냥 뻗어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도 단결성 양극재 관련 종목인데요. 약간 주가가 이제 매물대 중심에 좀 놓여 있죠. 완벽하게 돌파는 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완벽하게. 왜냐하면 이렇게 강하게 깨지고 떨어진 자리, 강력한 거래가 동반된 이 급락 자리를 한 번에 넘지는 못하기 때문에 바로 가지는 못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조정을 어떻게 받는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이것도 이제 고점 돌파 횡보 이후에 고점 돌파로 좀 보고 있다가 매매를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게 이제 어쩔 수 없이 순간 판단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힘이면 그래도 돌파는 하겠구나 정도의 힘을 보고 하는 매매이기 때문에, 오후장에 이제 코스닥 지수가 좋았었고 코스피도 반등을 하는 흐름 속에서 좀 종목을 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최근에 루닛 실적 발표 이후에 급반등하고 하는 흐름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군들 바닥을 다 다져놨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뷰노, JLK, 그 다음에 코어라인 소프트, 그리고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까지 해서 가급적이면 좀 눌렸을 때 들어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잘 눌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도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요. 오스코텍이랑 아침에 이제 장전에 브리핑할 때 이제는 사야 될 때다라고 말씀 좀 드려놨는데, 생각보다 많이 밀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종목 다중바닥을 찍어놔서 이런 바운드리 안에 들어오면 서서히 분할 매수로 대응해 봐도 지금은 괜찮은 구간이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밀리면 매수로 대응하자. 유한양행도 마찬가지로 밀리면 매수로 대응을 하자. 이런 아래권에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해놓고 올라오게 되면 두 종목 다 이제 6월 전까지 최소 30%의 업사이드는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HLB가 급기야 매일같이 거래가 이제 수천억씩 터지고 있는데, 급기야 사상 최고가 근처에서 오늘 물량 소화를 하고 시간 외 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이 좀 나왔죠. 시간 외에 오늘의 고가를 넘기면서 일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관성에 의해서 뚫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뚫는지 좀 봐야 되겠죠. 이때는 엄청나게 상토를 치면서 급락을 하고 올라가고 그런 일이 발생을 했었는데, 그리고 바닥에서도 미친듯이 올라갔던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고점까지 일단은 단 한 번에 올라와서 이걸 한 방에 뚫을 수 있을지, 뚫게 되면 정말로 이 공매도 쳤던 사람들은 멘붕일 정도의 지금 상승이 나와버린 거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이 팹리스 관련해서 자람 테크놀로지도 계속 관찰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 반도체의 이 짐펠러가 향후 5에서 10년 내에 이 리스크 RISC-V 방식의 팹리스가 전 세계의 모든 걸 장악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이 그냥 나온 내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세로 좀 종목을 지켜보면 괜찮을 것 같고요. 추세로 종목을 오늘 시장이 이러다 보니까 저도 매매가 거의 다 단타 매매가 좀 많았던 것 같은데요. 일단 캠트로닉스 아침에 이 힘 보면서 돌파로 좀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솔브레인 홀딩스 올라가고 막 그런 과정 속에서 좀 매매를 좀 했던 것 같고, 하이드로 리튬도 중간에 이제 매매를 하긴 했었는데요. 그 오전 브리핑 하기 전에 팔고 다시 봐야지 하면서 이런 거에서는 좀 매매를 못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좀 아쉬웠던 것 같고,
그리고 우리산업홀딩스 돌파 매매 급락 이후에 거래가 엄청나게 실려서 따라붙어서 뭐 이 정도 매매했던 거. 그다음에 솔트웨어 눌림 이 정도? 이거는 눌림으로 본 거고요. 급등 후 아래꼬리 눌림에서 들어가서 반등의 매도로 매매하고 일단 이렇게 마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시장이 너무 빠르고 급등하는 종목이 너무 폭발적인 시장인지라 한편으로는 좀 겁도 많이 나는 시장인 것 같아요. 그에 맞춰서 시장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장국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